정시의 사주명리, 오늘은 105강으로 천주 기인편입니다. 여러가지 기인도 많고 살성도 많지만 그 혜택이 적지 아니하는 천주 기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며 어떠한 부기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또 천주 기인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이며 그 어근의 타당성을 짚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천주 기인편입니다. 천주 기인, 천주 기인입니다. 천주 기인의 천주에서 이 주는 부엌주의 자로서 하늘에서 내리고 만들어준 부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명에 의하여 밥을 먹는 사람으로서 먹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는 팔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주 기인이 있는 사람은 평생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입을 것과 그리고 먹을 것이 운명적으로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길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인 중의 기인을 천을 기인이라고 하지만은 작금에 이르러는 가장 좋은 기인은 천주 기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는 천을보다는 천주 기인이 더 필요함을 강렬하게 느끼게 됩니다. 천주 기인은 곡간에 곡식이 가득 찬 모습으로서 이 길신이 있는 사람은 하늘로부터의 도움이 있음을 나타내고, 이는 조상의 은덕으로도 봅니다. 천주 기인은 일간이 월지나 일지의 식신을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화일간의 경우에는 병화와 정화는 목의, 즉 간목과 을목의 일간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십신의 기운으로서 천주 기인을 살펴보면은 양간의 경우에는 지장간 내에 식신생조의 기운을 내포하고 있지만은 음간의 경우에는 을목을 제외하고는 식신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재성의 기운은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음간은 재성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하며 아껴 쓰면서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야 함을 천주 기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일간별 천주 기인의 모양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과 병화는 같다 그랬죠. 간목과 병화의 경우에는 사화를 보아서 천주 기인이 되고, 사화의 지장간 내에는 무경병이라는 지장간 내에 양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때 병화는 간목에서 식신이기 때문에 천주 기인이 되고 재성인 무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화는 무토 식신을 가지고 있어서 천주 기인이며, 또 편재인 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목과 정화의 경우에는 오화를 가지고 있어서 천주 기인이고, 오의 지장간에는 병기정이 있습니다. 정화는 식신의 을목에서 식신이며 기토는 편재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에는 식신은 있지만은 재성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식신생재하는 기운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무토의 경우에는 월지나 또는 일지에 월지나 일지의 신금을 볼 때가 천주 기인이라고 그랬죠. 천주 기인이면서 신금의 지장간에는 무토와 임수와
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장간이. 그래서 경금이 지금 식신이면서 천주기인이고 임수가 편재로서 재성에 해당합니다. 기토의 경우에는 즉 월지나 일지에 유금을 가질 경우에는 천주기인에 해당합니다. 또 유금에는 지장간에는 경금과 신금밖에 없기 때문에 신금 식신은 있지만은 재성은 없는 것입니다. 또 경금의 경우에는 월지의 해수를 볼 때 천주기인에 해당하고, 그리고 해수의 지장간에는 무토와 간목과 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에서는 임수가 식신으로서 천주기인에 해당하면서 간목은 편재로서 재성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식신생재하는 기운이 있으며, 신금의 경우에는 월지에 자수가 있으면은 천주기인에 해당하면서 자수에는 임수와 지장간에는 개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성은 없으면서 식신만 있어서 천주기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임수의 경우에는 월지에 임목을 깔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일지에 임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천주기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임목은 지장간 내에 무토와 병화와 간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즉 식신으로서 천주기인에 해당하고 병화는 편재에 해당할 것입니다. 개수의 경우에는 묘목을 월지에 가지고 있거나 일지에 가지고 있을 경우에 천주기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묘에는 간목과 을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성은 없으면서 을목만 있기 때문에 식신이 즉 천주기인이 되고 재성은 없을 것입니다. 또 양간의 경우에는 식신생재로 흐르는 빠지는 기운이기에 인성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을목을 제외한 음간의 경우에는 흘러서 빠지는 기운이 없기 때문에 기운이 완전히 소진되지는 않는 이로움도 있습니다. 인성으로 도울 때는 정인이어야 하며 편인으로 일간을 생조할 경우에는 편인이 식신을 극하여서 도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에 불리한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성이 너무 강해져서 식신을 극하는 구조일 경우에는 천주기인을 파하게 되어서 복록이 감해지고 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성이 태강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의 예를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간목일간이 4월에 난 사람으로서 천주기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명조가 있다면 이 명조가 만일에 해자축으로서 수국을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 신자진으로서 수국을 이룬다면 중년기 이후에는 천주기인의 복록을 계속하여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또 이 명식에서 해와 축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신과 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허국의 방국을 이루는 명조가 있다면 만일 이 명조에 자수의 운이 온다면 이 운이 오는 그때에는 수국이 완성되어서 해자축 아니면 신자진의 수국이 완성되어서 천주기인인 사화 수국이 완성되면 사화가 수국으로 인해서 꺼지기에 곡간의 곡식은 비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입니다. 임수 일간이
인월에 난 사람으로서 천주 기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명조가 있다면은 이 명조가 신유술로서 건국을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은 사유축으로서 건국을 이룬다면은 중년기 이후에는 천주 기인의 복록을 계속하여 받기 힘들 것입니다. 또 명식에서 신과 술로서 이루어져 있는 명식이거나 아니면 사와 축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허국의 방국을 이루고 있는 명조가 있다면은 유금이 오는 운에서는 이 또한 운이 오는 그때는 건국이 완성되어서 그러니까 신유술의 건국이나 사유축의 건국이 완성되어서 천주기인인 건국이 완성되면 천주기인의 임목은 강한 검으로 쓰러지기 때문에 곡간의 곡식은 비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강한 인성의 피해를 설명하였지만은 강한 인성으로 인한 피해를 좀 더 살펴본다면은 강한 인성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는 천주기인과 또 일주 자신에게도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강한 인성으로 오는 피해와 부작용을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 인성은 건의와 품위를 만드는 것으로서 스스로 고귀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함이 지나칠 경우에는 이기적인 인생이 되어서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타인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다음, 인성이 강한 것은 도식이라는 폐해를 가져옵니다. 도식이라는 것은 밥그릇을 뒤집어 엎는다는 것으로서 식신을 극하고 해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밥그릇을 엎는 형국으로 천주기인을 역행하여 먹을 것이 없게 되는 아주 불리하고 어렵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인성이 강해지면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우유부단해지며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무슨 일이든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한 가지에만 몰두하면은 지나친 생각으로서 이루는 게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인수가 강해지면은 비현실적인 생각에 집착하여서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자기만의 고집과 그리고 주의와 불통되어서 우울감이 생기고 매사에 음적인 불평불만이 생기면서 무기력증으로 인하여서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천주기인은 각 일간의 식신이 월지에 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은 또 일주의 천주기인은 일간의 식신이 일지에서 녹지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일주의 천주기인으로는 무신일주, 기유일주, 이민일주, 계묘일주 4개의 일주에만 해당합니다. 일주에 해당하는 천주기인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의 천주기인의 또 다른 해석을 살펴본다면은 무신일주의 경우에는 신은 신금은 즉 백호죠. 신금은 경금으로서 백호가 되어서 백호가 무토의 넓은 땅 대지를 누비면서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하여 먹을 것이 많은 것으로서 천주기인이 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녹의 개념인데 무토의 식신 경금이 신에서 녹지가 되어서 천주기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기유일주의 경우에는 유금의 닭이 빗장을 벗어나서 기토의 넓은 땅에서 먹이 활동을 하여서 먹을 것이 많다는 것으로서
천주기인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녹지의 개념으로 보면은 기의 식신인 신금이 유에서는 녹지가 되어서 천주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민의 경우에는 태양이 내리쬐는 무토의 땅에서 인의 지장간에는 무토가 있고 병화가 있고 무병갑이 있죠. 갑목이 있습니다. 병화의 태양이 무토의 땅을 내리쪼여서 이 말이겠습니다. 병화의 태양이 내리쬐는 무토의 땅에서 목마른 임목인 호랑이가 물 임수를 만나 사경을 피할 수 있어서 즉 천주기인이 된다는 것인데, 녹의 개념으로 보면은 임수의 식신 간목이 인해서 녹지를 보아서 천주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묘일지를 볼까요? 계묘일지는 온갖 초목인 묘의 갑을목이죠. 갑을목이 하늘에서 내리는 개수를 보아서 마음껏 자랄 수 있어서 풍성하기 때문에 천주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녹의 개념으로 보면은 개수의 식신인 을목이 묘에서는 녹지를 보아서 천주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천주기인의 원전인 연해자평에 실려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병 예행 쌍여유라 하였습니다. 이는 갑과 병화는 쌍여궁에서 놀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쌍여궁은 쌍둥이 별자리로서 사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화가 갑과 병의 천주기인이 된다는 것이고 기인의 바탕이 되는 것이며, 또 을정사자 기금우라 하였습니다. 이는 을과 정화는 사자의 자리에서, 사자의 별자리에서, 즉 오화입니다. 오화의 별자리에서, 오화 자리에서, 그리고 기토는 금우에서, 즉 항소의 자리인 유금에서, 즉 천주기인이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자음양경어복이라 하였습니다. 무토는 음양궁에서 자리하고, 경금은 어복의 궁에서 자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음양의 자리는 처녀 자리인 신금을 이야기하고, 신금이 즉 천주기인의 자리의 근본이 되고, 경금은 어복, 고기가 쌓여진 자리, 쌍어죠. 쌍의 자리는 물고기 자리가 됩니다. 해수의 자리가 즉 천주기인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천석 성록 자황주라 했습니다. 이천석의 식록으로서 황주에 머문다, 산다고 했습니다. 황주는 도읍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개용청갈 임인마라였습니다. 개수는 청갈, 정갈을 쓰고, 정갈은 즉 묘목입니다. 정갈의 자리는, 정갈궁은 묘목의 자리이며, 임수는 즉 임마궁의 자리인데 궁수의 자리에서 임목을 이야기합니다. 그 임목이 즉 천주기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보병 록자유라 했습니다. 신금은 보병궁에 이르면은 식록이 자유롭고 저절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신금은 즉 보병궁은 자수의 자리입니다. 자수의 자리에서 식록이 저절로 생기니까 천주기인의 근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인시천주 주철록이요. 주철록. 인목은 천주인데 철록을 대준다는 것이고, 영어, 영인입니다. 영어가 영인, 복해, 양우유라였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복과 지혜가, 복과 지혜 양것이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애자평의 근본에서, 원전에서 천주기인의 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주기인은 먹을거리와 제복을 나타내어서 일생 동안 복되게 산다는 의미이지만은, 운에서 오는 작용력은 필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감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가부를 달리합니다. 그러나 성립한다는 편이, 즉 천주기인이 운에서 오는 것도 성립한다는 편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기인은 궁합에서는 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인이나 살성은 명주의 성정이나 직업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천주기인을 가지면은 대체로 음식료업에 관계하면은 무난히 성공할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천주기인에 해당하게 되면은 명주는 식료업의 발군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또 음식 솜씨도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천주기인이 있는 자가 관직에 나아가면은 식신이 복덕의 신으로서 복덕이 쌍전하고 복과 덕이 쌍으로 겸하고, 또 정관과 정인이 함께 하면은 관직과 명리가 완전하다, 건전하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형충이 되거나 공망이 되면은 복리는 감축하거나 감소하거나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그림은 종합천문도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천주기인은 연애자평에서도 천문도 별자리를 기준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기록하였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쌍여궁은 사화, 그리고 사자궁은 오화, 거해궁은 미토, 음양궁은 신금, 금우궁은 유금, 백양궁은 술토, 그리고 쌍어궁은 해수, 보병궁은 자수이며 마갈궁은 축토입니다. 임마궁은 임목이며 청갈궁은 묘목이며 천칭궁은 진토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1467개의 별자리를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태조 때부터 시작이 되었네요. 조상들이 하늘의 모습을 차와 분야에 따라 벌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리고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대한민국에서 2007년 1월 20일부터 발행된 많은 건 뒷면 배경에 약식으로 모사한 것이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약식으로 모사하여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씨의 사주명리 105강으로 천주기인의 근본인 뿌리와 그 의미와 천주기인이 작한 자리 등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천주기인의 발복이 모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